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까요?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한 분만 판다. 오늘 주인공 누군지 한번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수 정당에 가졌던 실망을 녹여내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정말 마음이 먹먹합니다.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뜻을 섬겨야 하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 정당, 바로 우리 미래통합당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주인공 누군지 들으셨겠죠?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 이것도 들으시면서 황교안 대표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사람만 파는 게 아니라 단체도 그렇죠. 정당 한번 얘기해 본데요. 제일 핫한 이슈죠. 미래통합당의 미래에 대한 집중 탐구, 통합당, 한 당만 파보는 이런 시간 가져보는데요. 자, 우선 좀 쉽게 접근해 봅시다. 우선 외형적인 부분부터 미래통합당 당명은 어떻습니까? 이게 미래지향적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당명이 마음에 안 든다. 통합을 미래하자는 뜻이냐.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보수정당에 사실은 제가 당명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림. 제가 민주당 계열에 부러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네. 뭐요? 민주. 민주. 그러니까 당명에 대통합 민주신당 하든 뭔 민주라든 하여튼 민주를 계속 간다. 그러니까 새정치 국민회하고 열린우리당 빼고 민주란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을 지켰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뭐 어찌 됐건 간에 제가 그 저간의 사정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바뀌었죠. 저쪽도. 근데 많이 어쨌든 바뀌었죠. 네. 민주라는 그 이름이 도도히 흐르기 때문에 민주자 들어가면 아 누가 하는 당이구나. 뭐를 지향하는구나. 어디를 기반을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보수정당 원래 보수정당 제일 쓸 수 있는 좋은 이름은 자유당하고 공화당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자유죠. 자유공화 이게 제일 좋은 이름이거든요. 민주당에 대비돼서. 아니 근데 잠깐만 쓸 지금 수가 없잖아요. 그 뭐 대한신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세 당이 합쳐서 만들겠다는데도 민주통합당이잖아요. 민주 썼잖아요. 어디요? 거기요? 네. 그건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보수정당 얘기하는데. 자유당과 공화당인데,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수정당 이름 중에서는 새로운 보수당 제일 낫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념의 가치를 나타내니까. 우리는 뭘 하는 당이다. 왜냐면, 그래도 보수가 인기가 없는데 보수 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죠. 아. 우리가 보수인데 보수라는 이름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새로운 보수당, 저는 그래서 통합보수당 쪽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거든요. 생각은. 근데 어쨌든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서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뭐 합치는데 뭐 자유보수당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 그래서 아마 미래통합당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유권자들한테 흩어졌던 보수가 한몸이 됐다라는. 그래서 약칭이 통합당이잖아요. 네네. 이번에 어디 찍을 건데? 그건 뭐 통합된 데 있잖아. 그 통합 어디? 요거를 노리고 아마 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고 아무래도 네. 대한민국에 지금 뭐 미래의 뭐 발전 뭐 이런 거에서 미래 앞에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제 우리 주호영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 나오셔가지고 네.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을 나중에 선거 끝나고 바뀔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있죠. 그 가능성은 아마 대선 때 되면 한 번 더 이름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요. 아무튼 뭐 여러 세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과 논란이 최소화되는 단어를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비례한국당,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비례 자유한국당인 미래한국당이잖아요. 네. 그 미래랑 좀 연관지어지는 걸 고려했던 것 같아요. 미래를 같이 쓰자. 그렇죠. 네. 이제 미래를 같이 쓰자. 그래서 이제 연관시키자라는 게 있고 또 이 안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상도 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00년대인가요? 그 처음에 만들었던 당 이름이 한국 미래연합인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미래를 가지고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겠다. 뭐 이게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담다 보니 네. 논란과 갈등이 최소화되는 건 있는데 네. 제가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건 보인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당 색깔 바꾸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밀레니얼 핑크 하다가 이제 해피 핑크라고 좀 더 진해졌는데 로고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야 날개 모양 그렇게 됐다가 좀 바뀐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색깔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평가가 뭐 우리가 무슨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근데 쓸 수 있는 색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요. 쓸 수 있는 색이 없어요. 다 써가지고. 그냥 빨간색 계속 쓰면 안 돼요? 예. 빨간색이 좀 너무 좀 약간 강렬한 너무 좀 강한 이미지들이 있어서 조금 톤 다운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빨간색이 약간 투쟁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은 예? 뭐 실제 그렇잖아요. 빨간색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 같이 방송하자 속보자 막 나이 들면 좀 빨간색 같은 거 좋아해요. 아니 저 주식하시는 분은 좋아하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강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빨간색보다는 조금 이제 좀 그 한 톤 다 낮춘 그런 의미에서 간 것 같은데 근데 색깔도 원래 사실은 파란색이 좋은데 왜냐면 파란색이 보세요. 보수정당 계열 민자당부터 신한국당 한나라당까지 전성기 때 파란색이었죠. 그래요? 민주당 파란색 가져간다면 잘 돼요? 네. 이게 파란색이라니까. 이게 원래 이제 미국 정치를 보면 이제 민주당 진보 계열이 이제 파란색이었고 이제 약간 보수장이 빨간색이었거든요. 이게 미국 따라가는 뭐 이게 있고 사실 처음 이게 이 색깔로 좀 재미를 보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조동원이라는 카피라이터가 네. 이제 홍보 전문가를 영입하면서 그 사람이 과감하게 이제 빨간색을 갖다 써서 실제로 빨간 써서 잘 됐죠. 잘 됐잖아요, 그동안. 잘 됐죠. 덕을 좀 받고. 너무 안 좋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색에서는 탈박근혜. 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빨간색에서 벗어나자라는 네. 의지가 좀 보이고 당명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약간 조금의 어떤 그런 흔적이 그림자가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로고 얘기는 안 한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니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자, 봤는데. 그다음 이제 한국당 내에서 아직도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통합할 때 뭐 출범할 때 유 의원이 안 나오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유승민 의원 어제 왜 출범식이 안 나왔습니까? 이게 어저께 사실은 보수정당 입장 잔칫날인데 네. 몇 가지 흠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유승민 전 대표가 와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겐 대중들 유권자들은요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인지 모릅니다. 네. 사실은 몰라요. 겉에 드러난 게 중요한 현상이 뭐 실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 국면에 있어서 어제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가 손잡고 흔드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컨벤션 그림이었거든요.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안 왔어요. 그게 불발이 됐어요. 유승민 전 대표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 아니야, 메시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행사장에 안 나타난다는 거는 정치인의 메시지인 건데 양쪽에 당한 다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측근 의원들에 대한 약간 불만들도 있었던 거. 왜냐면은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은 이 그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림은 완전히 새 집인데. 신설합당인데. 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식은 신설합당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흡수한답처럼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거의 다 한국당 그대로죠. 지도부에다가 네, 대표도 황교안 대표 그대로고 공관위도 그대로. 네, 공관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지도부 자체가 한국당 지도부 그대로다가 몇 명 더 들어온 거니까 흡수합당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유승민 전 대표는 신설합당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측근 의원들이 다 이제 야 이거 안 된다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근 의원들에 대한 조금 불편한 심기 이거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황교안 전 대표, 죄송합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도 있었던 거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출마 그런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해 줍니다. 나 안 나갈게. 네. 대신 내 새끼들 살려줘 이거거든요. 네. 정치권 그렇죠. 용어로 쓰면 네. 본인 안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승민 전 대표로 대비되는 어떤 개혁 보수적인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를 시키지 않는더라도 네. 최소한 선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줘서 수도권에 있는 중도 보수 표심을 잡기 위한 어떤 칼을 좀 쥐어줘야 되거든요. 자리를. 네. 그러려면 황교안 대표가 결심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공관이 목도 아닙니다. 그건. 근데 아직까지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가 과연 유승민 전 대표한테 룸을 열어두는 거.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가 뭔가 내려놨을 때는 그래 당신이 불출마해서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줬구나. 그럼 우리는 당신 이렇게 예우해줄게라는 꿍짝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유승민 전 대표의 불만의 표시도 있을 수 있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통합하면서 뭐 특별히 내려놓거나
뭔가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배려했다거나 이런 건 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행사에서 보면 흠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통합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이제 유승민 전 대표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네네. 것과 하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보낸 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화환을 갖다가 굉장히 또, 어떤 험하게 다뤄졌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것이 보수만의 통합이냐, 이제 국민들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네.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기를 노리는 이제 결국은 행보를 하고 있는 거다. 저 대선을 위해서. 네, 이제 네. 본인의 정치 플랜을 가는데 다만 저는 이제 유승민 계보와 관련돼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본인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뭔가 의문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본인이 데리고 나왔던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전 최고? 의원인가요? 전 네. 최고위원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안에서라는 네. 건데 지금은 상당히 좀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유승민 대표가 일종의 선거연대까지 얘기할 정도로 어떤 좀 이렇게 다른 결을 가지고 본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자 계보를 만들기는 했는데 결국은 다른 의원들이 현실적인 어떤 일종의 흐름에 따라서 네. 결국은 자유한국당에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맞득치 않았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황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맞득지 않는 표현을 한 거일 수도 있다. 내지는 이 통합 과정에 대해서 좀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보낸 네. 걸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럼 유승민 의원이 이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황 대표한테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어제 안 갔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의원이 전화해서 저 내일부터 가면 안 돼요? 이건 그럴 수 못해요. 없어요. 정치권에 그렇게 할 수, 그건 완전히 이제 축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층에서 네. 유 대표 와서 수도권 선거 좀 맡아주쇼. 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왜? 그걸 하는 거 황교안 대표의 몫인 거죠. 근데 황 사실.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 만나지도 않아요? 글쎄 이제 만나지 않는 게 그거는 우리가 물밑 그 사정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노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선우는. 누가 이제 그 만남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누가 더 귀책사가 큰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네. 통합당의 대표를 있는 상황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강자입니다. 속된 말로. 네. 그러면 손을 내미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승부가 중요한데 유승민 전 대표의 힘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네, 아마 네, 수도권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도 본선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유세차 위에 오른 거를 네. 바라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수도권 격전지는.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전 대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전향적인 어떤 자리 제한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자리라는 거 좀 그러네. 어쨌든 역할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다만 글쎄 그걸 모르겠어. 황교안 대표의 목표가 총선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죠, 저는. 대선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황교안 대표가 대선을 생각하면 네. 유승민 전 대표가 이 수도권 격전지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혁혁한. 예. 총선 승리에는 좋지만 본인의 개인적인 대선 플랜을 생각하면 장래의 가장 큰 라이벌을 키워주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 주변 측근들 사이에서는 유 대표를 뭘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선 불출마한다는 사람을 이라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이건 없다는 너무 이제 치사한 거 아니에요? 어떤- 통합할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을 거는 내 경쟁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저는 단언하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개인적으로 없다는 유승민의 경쟁 연계, 유승민이 어떤 자리를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네. 저는 유승민 후보, 전 의원의 어떤 독자적인 행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플랜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리를 받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책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저는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이제 박근혜 이슈다. 결국 이제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입장이 여전히 이제 갈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문수나 뭐 이렇게 통합 참여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지금 통합한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뭐 탄핵의 오적, 뭐 탄핵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근혜 파리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네. 이제 유승민을 강하게 끌어안는 거, 유승민과 강하게 이 통합을 같이 가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요구가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선을 그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통합미래당 안에 남아있는 이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안에 남아있는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카드가 이제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총선은 과거의 심판도 되지만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투표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근데 황교안 대표로는 부족하다는 걸 누구나 인정하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이게 지역에서야 모르겠지만 네. 수도권에서는 황교안 대표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후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유승민 등판은 시간 문제다. 근데 그 등판의 형식이 당의 자리를 맡고 등판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백의종군 홍보로 가면서 본인이 어떤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는 행보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또 통합에 손을 내미는 축이 광화문 세력으로 불리우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광훈까지 같이 하자 그러는. 네, 그렇게 되면은 유승민 의원이나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불편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네. 나 그냥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끝낼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별 행보를 할 수 있는 게 강하죠.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의 원칙과 소신의 입장 그리고 네. 이제 보수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정광훈 목사나 예를 들면 그 누구냐 조원진 우리공화당이나 이걸 다 네. 포함하는 게 통합이냐.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렇게 다 이렇게 일종의 이념과 가치 없이 하는 네, 게 네. 정당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고 결국 두 사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측근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VIP 둘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넘버원 둘이. 근데 두 사람 다 조금 큰 정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섭섭한 거 있을 거예요. 측근위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 황교안 대표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독자 행보요? 대선 못 갑니다 지금 그 상황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가려면 네. 최소한 이 통합당이 총선에서 대승은 아니더라도 폭망하면 안 되고 첫째. 그리고 그 와중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해서 네. 야, 그래도 역시 유승민이다. 필요하네. 필요하다. 그렇죠. 대선이면 수도권이잖아. 영남과 주도선 어떻게 돼? 수도권 이기려면 유승민 있어야 돼. 이게 필요하다. 그거를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혼자 해가지고 뭘 각인시키겠어요? 유승민 의원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면 좋겠어요. 김태현 변호사님의 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현 영입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지금 그러면 이제 얘기 되면 여기서 지금 왼쪽으로 조금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거 오른쪽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 선거에서 거기 어디죠? 김문수 지사가 하는데 자유 뭐 있잖아요. 김문수가 정광훈 통일 네. 죄송합니다. 이름으로 네. 몰라서 네. 그 당 정광훈 목사의 당 변수 네.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첫째 네. 수도권에서 그 당에서 몇 명 지역구 후보 내겠어요. 네. 누가 자기 돈 써가면서 그 7%도 안 되면 반도 못 받아요 선거비. 몇 천만 원씩 갖다 버가면서 그거 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네. 안 돼요. 참고로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통일당이네요.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이든 함께한. 우리 네. 공화당이든 네. 지역구에서 수도권을 몇 명은 영남은 낼 수 있을 거예요 대구는. 근데 여기서 몇 명 내겠냐고요. 그렇죠. 지역구에서. 네. 그거 하나. 그리고 네. 지금 이번 총선은 보수 유권자 총결집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심판한다 이걸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는 되는 지역 큰 쪽으로 가지. 야 유승민이 있으니까 난 그래도 거기 안 찍고 우리 공화당 찍을래라는 유권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당히 부정적이시네. 실제로 네. 창원 성산 선거에서는 네. 우리 공화당 1%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는 물론 비례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비례는 좀 다를 수 있으나 네.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광 목사의 뭐 보수 쪽 그렇죠? 그 자유 무슨 당? 좋은 자유통일당. 네. 왜 그리고 다들 그거 그냥 왜 그쪽에 계시면서 잘 왜 이러시는 거죠, 모르세요? 대체가. 지금 당이 많아가지고 큰 당 외우기 힘들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자유통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당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국내당. 한번에 담죠. 민주당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국내당도. 어쨌든 저 강한 보수 정당 강한 보수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진짜 왜 잠깐만 이래요, 헷갈리니까. 정말. 우리 공화당 전화 와요.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 친박신당이 이제 저기 어디죠? 저 홍문정 의원. 아, 그러네요. 홍문정 이 세 의원까지. 당이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거다. 알겠어요. 그거보단 유승민 전 대표 땡기는 게 수도권 그럼요. 지역구에서 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보수당을 했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도로새누리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렇죠. 도로새누리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이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정리할 시간도 없고 복잡하잖아요. 그냥 선거 끝난 대로 하자는 입장을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네.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이제 총선과 관련된 정치적 스탠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면 일단 그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렸지만 종로 출마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고심하다가 이제 결국은 뛰어든 거잖아요. 간곡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도 네. 지금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뭐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지 않고 가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총선용이다. 이제 총선 이후에 이 황교안 대표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네, 그리고 네. 결국은 총선 전에는 이제 아마 이렇게 통합해서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요. 결국 네. 그 부분을 이제 하느냐 마냐가 이제 바로미터가 되겠죠. 달빛 세대인님이라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요. 김태 변호사님 헷갈리면 적어놓고 하세요. 저거 당면을 헷갈리면. 총선이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유통일당.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출범식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대표가 전진당 이현주 대표가 어제 화면에서 보니까 아주 예쁜 핑크색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그냥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있던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분은? 만면에 미소를 띠긴 했죠. 원래 네. 그 스카프 너무 예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안 봐서. 근데 왜냐면 속된 말로 일개 의원이었는데 네. 당대표로 해가지고 통합의 한 축이 돼버렸으니까 본인의 그렇죠. 몸집을 남는 크게, 장사 한 거죠. 남는 장사 크게 몰린 거죠. 남는 사실 장사했다. 네. 네. 남는 장사. 네, 그 행동력은 대단한 거긴 해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력은 아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예. 행동력은. 우리 전부 다 동의하네요. 네, 예. 그 행동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 통합당의 한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되게 이렇게 하면 이제 본인 측근들 몇 명 공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의 이제 그 할 만한 측근들이 얼마나 있는지 쟤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현주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어떤 역할이요? 네, 본인이 뭐 이렇게 잘했다 이걸 떠나서 통합당에서 역할. 통합당 역할이요? 네, 이현주 의원은 그냥 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보수의 여전사 중에 하나 하겠죠 뭐. 그게 나쁩니까? 여전사로서의 아니, 아이콘이 될 거다? 네, 궁금한 거는 네. 이현주 의원이 진짜 지역구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냐면 지금 이제 광명은 떠났고 이제 영도가 영도 가야 나왔으니까 돼, 부산 영도? 영도인데 네. 부산 영도는 지금 이미 거기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서 원래 김종 전 대표 지역구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지금 내가 부산 갈게라는 말은 하기가 힘들죠. 왜? 본인이 어차피 당대표 제가 말씀 그렇죠. 몸집을 늘렸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스스로를 이제 대선 후보급이라 생각할 거예요. 스스로? 아니, 근데 대선 후보급? 아니 왜냐면 어쨌든 당대표 중에 하나 몸집이 커졌으니까 네. 그러면 수도권이죠 이제. 그렇죠. 좋습니다. 네, 저 그러니까 수도권 가야죠. 그러니까 뭐 쉬운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달라졌으니까. 전진당의 대표였을 때는 내가 이제 부산이라도 가서 한석이를 건진다. 이게 뭐 내가 예를 들면 전진당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뭐 진짜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가서 이걸 살려놓겠다, 불씨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네. 지금은 결국은 그 미래통합당에게 부산 경남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험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뭐 꿀. 원래 근데 사실 영도가 꿀인가요?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이쪽에서 부산은 영도가 아주 좋은 건 제일 아닌데. 좋은 데는 TK겠죠. 지금 PK 쪽은 아무튼 위험하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인데 네. 저는 이제 수도권에 경기를 다시 선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경기? 네, 본인이 근데 광명이었기 때문에 좋아요. 거기까지. 저는 제 예상은 예.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한 1, 2년간 보여준 그 행동력과 투쟁력과 본인의 어떤 본인에 대한 이 포지셔닝과 본인에 대한 사랑, 자부심 이게 네, 그런 대단하신 것도 거죠.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앞으로 내가 더 뻗어나갈 거에 대한 생각과 행동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저는 586 핵심 잡으러 간다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건영 지역구로 갈 수도 어디로 있을 것 예를 같아요. 들면 이인영, 윤건영 지역구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건영 이런 거물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저기 일산. 일산에 김현미나 안 나오잖아요. 유은혜가 안 빠져 있는 나오잖아요. 그쪽 빠져 있는 그 지역구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가. 아주 이제 그거는 뭐 이인영이 빠졌으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있는 구로 예를 쪽에 들면 간다고요? 뭐 그런 난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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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강력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런 본인 이제 입장에서는. 네, 그런 쪽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이 뭐 그렇게 썩 맞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 열쇠 전 대부분 맞았어요.
자, 그 두 번째 인물 한번 얘기해볼게요. 원희룡 최고위원 어때요? 이분은 왔다 갔다 많이 하셨고 지금은 뭐 무소속하다가 됐는데. 아니, 왔다 갔다는 아니고.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네. 원희룡? 원희룡 제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큰 역할 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현직 제주시사인데 뭐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이번 통합에 참여하고 최고위원이 됨으로써 네. 향후 이제 대선이죠.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의 대선 후보군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네. 보수 정당 계열들이 대선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민주화 운동 경력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부채가 없어요. 네. 민주당 쪽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야 나는 80년대 지하운동권 출신이야. 그건 맞아요. 실제로 지하운동권 출신이거든요. 네. 니들 민주화운동 했다며.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네, 나 지하운동권 출신이야. 노동운동하고 감옥도 갔다 왔어. 나한테 민주화 얘기하지 마. 운동 얘기해. 내 앞에서 이거거든요. 그 부채의식이 없다라는 건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서는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적으로 제 친한 언니의 형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친한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 빠진 이제 보수 개혁이라는 어떤 약간은 이미지나 아이콘을 결국은 원희룡 지사가 가지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마 제주 본인이 이제 예를 들면 도지사로 있는 제주 지역의 도민들은 상당히 이제 반발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그러니까 현직 지사가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 최고위원을 맡아서 당직을 맡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도민들 사이에서는 도지사식을 내려놓고 해라. 네. 정당 활동을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죠.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분들도 합당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안 궁금해. 아주 숫자가 많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 예를 들면 그 안철수계의 비례대표들 다 왔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 숫자는 3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이제 예전 새누리당이 아니었던 분들 반새누리당이었던 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도 의미는 있죠. 그래도 남의 잔치상에 뭐 구색가축이는 그래도 우리 유튜브 보시는 김자정님께서요. 노영희 변호사님 힘드시겠습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결국 참여했다는 거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말을 꺼낸 건데 결국 중도층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원래는 중도를 좀 끌어안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아니 진짜 거기서 구체적으로 중독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영환 송파병에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 두 사람들 문병호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념적 지형 그러니까 이념적 정치적 포지션을 보면 반문 비새누리당이 비자한당이 맞습니다. 반문 비자한당. 굳이 얘기하자면 반문 비자유한국당.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심판이라는 어쨌든 큰 대의 아래 어쨌든 통합당의 그 은에서 뭉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중도층에 주는 메시지는 좀 있죠. 저 당이 예전에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보다는 조금 그래도 왼쪽으로 한 발로 올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가. 근데 아직은 세 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미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통합당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황교안 대표가 아닙니다. 그래요? 누구예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에요. 이제 당대표는 김영호다라고 김영호다. 왜? 일제 통합은 돼서 흩어진 보수들을 모을 수 있는 집은 만들어졌으나 이제 중요한 승부는 중도층 승부고 그거는 뭐로 가늠하죠? 그 승부는 공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총선 이기기만 여러 번 잘 살게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쉽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공천이다. 그래서 이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물갈이야. 특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을 TK 물갈이.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영환 씨나 문병호 전 의원이나 김근식 교수 같은 분들이 결국 어떻게 중도를 대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재탕, 3탕 됐던 분들이고 이당 저당 갔던 분들이고 결국은 정당의 선택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해관계로만 선택했지 정당이 갖고 있는 이념과 철학을 어떻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이념과 철학에 동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런 철새와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놓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감 안 하실 거예요. 결국 이제 서모대는 네. 서모식품처럼 쓰이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중도층이나 부동층의 표심이지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김태현 변호사님은 도움이 될 것이다. 중도를 그리고 좀 상징하는 의미가 될 거다. 우리 김현성 일도 안 돼요. 팽수님께서는 일도 안 될 아니, 거다. 그리고 철새는 민주당 갔다가 너무 온 것도 아닌데. 다 철새다. 민주당에 있었죠. DJ 민주당에 있었는데 김영환 씨도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네, 좋습니다. 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은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네? 미래통합당은 미래에 걸림돌 되는 거요? 네. 박근혜가 걸림돌이다. 왜요? 왜?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계속 두고 결국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공화당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주호영 의원이 그랬다니까요. 이 당 내부에서는 탄핵 문제는 일단 선거 끝나고 얘기하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걸림돌이 아직 아닌 거잖아요. 지금 선거 때까지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지금 김문성 의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까지 끌어안자 뭐 이런 식의.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수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총선이라고 재판 과정을 봤을 때 뭐 사면이나 형집행정이 되기 쉽지는 않거든요. 네, 확정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아마 변수는 저는 제일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봤지만 이제는 변수는 안 될 것 같고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역시 공천이에요. 잘 되는 것도 공천, 잘못된 데는 공천. 이제는 그게 승부기 때문에 제가 김용호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다. 잘 돼도 김용호 공, 못 돼도 김용호 과다. 이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와 공천이다. 묻어가시네. 정리 잘하시네. 두 개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였습니다.